표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지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여야의 두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과연 어떤 경제 정책을 펼 것인가. 경제 공약을 집중적으로 프로파일링하는 설 특집 경제 프로파일링 대통령의 경제학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여야의 경제 브레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경제본부장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창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복을 많이 주십시오. 네, 제가 드릴 권한은 없고요. 받으시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시간이 참 귀한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경제 분야의 정책 공약에서 특히 초점을 맞추면서 더욱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이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예, 윤석열 후보의 가장 중점 경제 공약 정책 무엇입니까? 예, 반성과 이제 반성을 토대로 이 정부가 뭘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좀 짚어보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그리고 부동산 정책 이게 아마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일 겁니다. 아하.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다시 바로잡고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자라는 것에 저 상당히 방점이 찍혀 있고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자세하게는 더 말씀드리겠지만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 그래서 성복일이라고 저희들이 그 이름을 하는데요. 사람 이름 같기도 한데요. 네. 성장, 복지, 일자리. 그래서 성장과 복지는 이제 키움과 나눔인데 이러한 것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일자리를 통해서 급여를 받고 복지가 저절로 해결이 되겠죠. 예. 그래서 성장과 복지와 일자리의 선순환 체계에 초점을 맞춰서 네. 지금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네. 또 하나 큰 그림은 이제 디지털 경제입니다. 사실 그동안 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도 포함해서 전 세계 경제가 디지털로 가고 있는데 네네. 이 디지털에 관한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가. 네. 예,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디지털로 경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잘하면 뭐 거의 빅3 안에 들 수도 있다. G3 안에.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그런 비전도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디지털 얼스, 디지털 지구 이 부분도 이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성복일 플러스 디지털 이렇게 요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병욱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중점 무엇입니까? 저희는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7글자. 전환적 공정성장입니다. 7글자. 예. 딱 SNS 올리시는. 전환적 공정성장인데요. 예. 핵심은 성장이죠. 성장의 회복. 그래서 과거에는 성장 그러면 약간 보수의 아젠다, 네네. 보수의 전유물로 비춰진 적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최근 10년간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네. 특히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성장이 비대면과 언택트로 쏠리는 또 경향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필요성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네. 성장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특히 아직은 사회적 약자인 2030 청년들한테는 더 그 기회가 돌아갈 가능성이 적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30 청년들이 공정 개념에 아주 예민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다시금 과거 고성장 시대로까지는 못 가더라도 이 네. 성장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예. 게 저희 이재명 후보의 제일 공약이고요. 그럼 이 성장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네. 전환적 공정성장이라는 워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전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창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네.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잘 대응할 것인가라는 네.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기술은 좀 더 진보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런저런 규제에 엮여 있으면 네.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잘 대응해야 되고 민간의 창의력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정부가 할 일이 있으면 정부가 과감히 네. 또 그 역할을 하는 그런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후 위기에 따른 대전환입니다. 네. 예, 파리 협약에서도 얘기했지만은 탄소 중립 사회가 전 사회적 공통 과제고 우리나라만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네. 탄소 국경세도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고 그리고 이 환경 위기라는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북한의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결국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고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후 위기에 대비한 탄소 중립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네. 위기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위기를 극복하려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소위 말해서 새로운 뉴딜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을 해야만 되고 네. 이것을 통해서 성장의 기회를 더 확충해야 되고 예. 성장을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성장이라는 것이 과거의 개발 독재 시대에 네. 정부 주도의 또는 정경 유착의 일부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아닌 예. 모두가 골고루 잘 살고 모두가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한 거래 질서의 기반을 갖춘 다음에 네. 성장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또 그런 과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좀 말이 어렵습니다. 예. 7글자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전환적 알겠습니다. 공정 성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보길 그리고 전환적 공정 성장. 뭐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성장을 중시하고 복지와 공정을 중시한다는 그 핵심은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성장을 견인하려면 금융시장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될 텐데 이 설 연휴를 맞기 직전까지 금융시장 무척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시가 연일 하락했고요. 투자자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 무척 지금 안 좋은 분위기이신데 특히 먼저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주식시장 개혁 방안 발표했죠.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우리 이재명 후보는 공약 발표도 했었고요. 뭐 또 3프로 TV 네네. 조회수 700만을 넘었더라고요. 네. 3프로 TV에 출연해서 나름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특히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예. 시각을 투자자들한테 또 제대로 잘 설명했다 그런 네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예, 죄송하지만 지금 뭐 시간이 너무 네,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안건도 많아서요. 예. 짧게 예. 주식시장 개혁 방안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를 때 덜 오르고 빠질 때 같이 빠지기나 더 빠진다. 네. 이런 맹점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시장의 체질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네. 시장이죠. 그래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예. 이제 네이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을 해야 되려면 예.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 마치 주식시장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의 그들만의 리그 이런 관점으로 보는 시각이 아직도 정치권이나 정부에 있는 게 예. 그 사실입니다. 개혁 방안만 짧게 좀 말씀 일단 네. 먼저 좀 주시면. 네, 주식시장의 첫 번째 개혁 방안은요. 네. 공정한 거래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공정한 거래 질서. 최근에 예. 카카오페이의 대주주가 상장하자마자 스탁 옵션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대규모 매도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주가도 빠지고 시장에 대한 신뢰를 많이 저해했죠. 예. 그리고 최근에 또 LG그룹의 어떤 자회사는 LG 에너지 물적 불화를 솔루션? 통해서 또 자회사가 상장하고 네. 자회사를 상장하면서 많은 물량이 또 그날 하루에 쏟아져 나오고 예. 특히나 외국인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네. 상장 첫날 거의 예, 그런 문제를 대규모로 해결하기 매도를 했다. 위해서 공정 회복, 공정성 네. 회복 그 방안은 뭡니까? 처벌 그래서 강화입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개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나라입니다. 예. 중국 다음으로 높은 나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동학 개미들을 위한 예. 투자자 보호 정책이 나오지 않고서는 아하. 우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모자 회사에 있어서의 상장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기관과 외국인 특히 외국인의 의무 보유 확약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네. 그리고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예. 이런 시장 질서를 위반을 했을 때에 처벌을 강화한다든지 아하. 이런 공정한 거래 질서를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 수요 기반을 확충해야 됩니다.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약 60조 정도의 신규 자금이 우리 증시를 네. 녹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단 여기서 잠깐 좀 끊어서 그러면 네. 공정시장 확보, 특히 투자자 보호,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들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그러면 윤석열 후보 측의 예. 어떤 이재명 후보의 주식시장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겁니까, 윤창현 의원님? 예, 예.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그 5가지 정도 예. 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선 그 개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네. 그래서 저 주식 양도세 폐지가 바로 이제 그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원래 폐지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네. 네, 일단 당장- 그거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고요. 일단 예, 그 이재명 후보의 주식시장 개혁에 대한 입장. 아이고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비판적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네. 그 공정한 시장 질서, 네. 개미 투자자 보호 뭐 전적으로 다 동의합니다. 공감 동의하시고요. 그럼요. 예, 예. 사실 뭐 그 존경하는 우리 김병우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신사업 분할 상장 같은 거 할 때 네.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이 막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이번에 네.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그런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럴 때 신주 인수권을 원래 주주한테 줘서 네. 새로운 주식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강화한다든가 그다음에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동의하시고 예. 여기에 얹어서 예. 이제 주식 양도세 폐지를 예. 공약으로 내세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 뭘까요? 그거는 이제 그 원래 폐지가 돼서 이제 네. 그 금융 투자 소득세 체제로 바뀌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그걸 당장 우선 양도세를 폐지해서 네. 지금 당장 그 개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네. 그런 그 부분으로 가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금융 투자 소득세제로 가게 돼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지금 현행 계획안이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손을 좀 보려고 그럽니다. 네. 예, 그래서 과세 체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다 개편을 해서 예. 그야말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가장 그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가 확립이 될 수 있도록 네. 열심히 좀 잘 들여다보고 개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네.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공약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이제 법 개정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네. 그 사이에 이제 금융투자 소득세제 전반을 개편하면서 네. 양도세 폐지를 보완하면서 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을 마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이러한 그 양도소득세 폐지 사실 일각에서는 5천만 원 이상 소득 올린 개인 투자자에게 이제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폐지한다는 건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지적과 비판이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양도소득세 폐지 동의입니까 반대입니까? 지금 개념의 혼동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윤창인 의원이 말씀드려보면 예.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는 뜻이고 예. 2023년부터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네. 아직 반대 입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세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예, 그렇죠. 예. 금융투자 근데 일반 투자자들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또 그래서 그 세제상에 허점이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일곱 예. 글자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예.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하. 뭐. 이게 우리 증권계에서 정말 많은 기간 동안 논의하고 수기를 거쳐서 예. 재작년에 이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그리고 야당에서도 아무런 반대가 없었어요. 기재위에서 다 통과가 된 건데 예. 윤석열 후보께서 양도소득세 폐지 이렇게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2023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네. 그리고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그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매기는 그것을 폐지하는 공약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렇게 알고 표창원 있는데요? 저도 MC도 그렇게 그런 거예요. 알고 있었고. 지금 예.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엉뚱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양도소득세는 투자자 기만이죠. 아니죠. 당장 폐지고요. 예. 그다음에 예. 금융투자소득세제는 전면 개편입니다. 전면 그래서- 개편. 예. 알겠습니다. 이 그러면 부분은 전혀 조금 좀 잘못 알려지고 있네요. 네, 시간을 두고 예. 깊이 들여다봐야 될 예, 것 같아서요. 조금 예. 더 봐야 되지만 그래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 예. 세제상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몇 천억을 예. 벌었는데 대주주가 주식을 팔아 몇 천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한 푼도 안 낸다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근데 네, 일반 그건 투자자들은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는 전액 비과세 정책을 냈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이제 네. 폐지하는 거는 이제 그 공약이고 그다음에 예. 법 개정 전에 그 허점은 당연히 그 없도록 전면 개편. 알겠습니다. 그럼 이 이렇게 세제에 대한 이재명 후보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네. 증권거래소에는 폐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예. 주식 관련 세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네. 증권거래소가 있고 앞으로 명칭이 바뀔 텐데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차익에 대한 과세인데 예. 하나는 간접세고 하나는 직접세죠. 예. 거래소라는 것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익이 나든 안 나든 항상 내는 거고요. 네. 매도 시에 0.5% 내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양도 차익 과세는 이익이 났을 때 네.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내는 것이 네. 조세 정의에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예. 거꾸로 해왔죠. 네. 거래세는 걷었고 네. 직접세를 안 걷는 예. 일부 대주주에게만 걷었는데요. 네. 그래서 재작년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까지의 비과세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 예. 그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도 좀 더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좀 귀를 기울일 생각은 있고요. 5천만 원 이상 수익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가 아닌 예. 배당을 어떻게 연결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배당을 말해서 연결시킨다. 지금도 주식 시장이라는 게 출렁거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떤 해는 주식 시장이 빠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배당으로 얻는 이익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됐냐 그러면 주식 시장으로 얻는 이익은 빠졌으니까 당연히 손해를 많이 받겠죠. 네네. 근데 배당으로 의원님 저희가 받는 시간 이익은- 관계상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하기로 하고요. 일단 세제 개편에 대해서 설명이 약간의 그동안에 알려진 오해가 좀 있었는데 오늘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는 아니다. 그렇죠? 예, 전면 개편입니다. 전면 개편이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의 개편은 역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자 공약의 맹점이네요. 맹점 너무 간단하게 강력하게 거기에 나오니까. 책 한 권짜리를 책이 예. 주식 소득세제라는 게 네. 책 한 권이에요. 전 근데 세계 지금- 저 사례부터 해서 알겠습니다. 거래세와의 관계 이걸 네. 어떻게 7자로 표현하려다 보면 그렇게 또 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주식 게시판에 들어가면 전혀 의원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투자자들이 모두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아니, 일곱 자 저 뒤에 지금, 해설서 설명서 같은 게 붙어 긍정과 주시기를. 부정이 한 7대1 됩니다. 예. 네.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반응은. 예. 요거 근데 하나만 반응이 짚어볼게요. 좋은 게 살짝. 금융투자 소득에 가해서 비과세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은 그 거예요. 금융투자 소득에 투자자분 대해서 아니라는 전면 말씀이잖아요. 개편이니까 예, 그걸 알겠습니다. 이제 좀 조정을 해야죠. 요거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죠. 가상자산에 대한 산업 육성 양 후보 두 후보 같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거 지금 와서 왜 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김병호 후보님 먼저 이재명 후보의 가상자산 산업 육성 원래가 갖고 있던 이재명 지론입니까? 후보는 원래 이제 경기도지사니까 예. 이런 정치적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 내기가 좀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항상 가상자산에 대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 시장의 힘을 무시하면 안 된다. 네. 다시 말해 2017년 박상기 장관이 네. 거래세 폐쇄 또 금융위가 그 이후로 ICO 금지 이렇게 조치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네. 그 많은 규제도 그럼 그 당시에 불구하고. 이재명 도지사는 사실은 반대지만 도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예. 침묵을 지키고 예, 이런 그런 거 상태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윤창현 의원님과 같은 정무위에 있는데요. 네. 지금 법안 소위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법안을 냈고 우리 윤창현 의원도 법안을 냈는데 아하. 좀 아쉬운 거는 네. 야당에서 좀 더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사실은 11월 달에 네. 법안 소위 2번 하고 12월 1월 달에 거의 지금 법안 소위를 못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 여당에서는 네. 이 가상자산 관련된 것에 대해서 네. 현재 시장의 힘을 인정하고 이것을 빨리 법제화를 해서 예. 투자자 보호를 할 부분이 있으면 투자 보호를 하고 네. 산업 지령할 부분이 있으면 더 지령하자. 예. 이것을 빨리 법으로 만들자라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네네. 우리 야당에서 좀 더 법안 소위에 좀 적극적으로 네. 나서 주셔서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예. 실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법제화를 저는 2월 초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예, 예. 지금 김병우 의원님 말씀을 듣다 예. 보면 예. 윤창현 의원님이나 김병우 의원님이나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대한 방안이 거의 차이가 없이 같다라고 지금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비슷한데요. 예. 지금 말씀을 좀 주셨지만은 네. 그 여당이 좀 정부를 빨리 좀 설득을 해서 박상기에 난 이런 거 좀 없게 만들으셔야 되는데 네. 그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를 했어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가상 자산 업계에 대해서 참 그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는 네.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화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화폐가 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자산이 돼 버렸어요. 예. 그리고 그 화폐가 자산이 되더니 그다음에 그 화폐 자리를 다른 또 코인들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같은 것들이 메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계속 진화를 해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참 앞으로 네.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장이다. 네.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시장도 그 중에 하나다. 중요한 먹거리다.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그 인정 그리고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예. 경의를 표하면서 시장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그 노력들을 우리가 아하. 확실하게 지원을 하고 네. 진흥이 되도록 해주고 동시에 네. 시장에 약간의 또 규율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흥과 규율이라는 두 개의 그 축을 가지고서 이 시장을 좀 잘 키우고 육성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네.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뭐 디지털 진흥청을 한번 만든다든가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라든가 네. 또는 코인의 비과세 범위 확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예.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알겠습니다. 뭐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부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만 같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로 늘 가상자산에 대한 육성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것이 소신이고 그럼요. 질문이셨습니까? 예, 디지털이라고 박상기 하는 법무부 것이, 장관이 예. 그 당시에 예. 그런 가상자산 거래소 폐지라든지 불법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검사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나요? 검찰총장이셨나요? 잘 좀 제가 정확하게 좀 예, 그 당시에도 예. 그럼 같은 생각이지만 마찬가지로 예. 검찰 고위 검찰 간부니까 친목을 지키고 소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검사로서 디지털 자산을 진흥시키겠다. 요거는 조금 업무 범위에서는 벗어날 수는 있겠는데 네, 지위 지금에 자체가. 와서 이제 네. 대통령 후보로서 이 시장에 대해서 아하.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네. 디지털 패권 국가로 가보자라고까지도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그 네. 안에 이 자산은 중요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를 잘 잡고 예. 진흥의 대상으로 알겠습니다. 잘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윤상현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잠깐 대선 저희 전에 한숨 돌리고 대선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법을 만들죠. 지금 네, 말씀하신 잠시만요. 저희 투자자 광고 듣고 보호와 바로 진흥 관련된 돌아오겠습니다. 법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설 특집 경제 프로파일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 맡고 있는 김병우 의원, 윤석열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 경제본부장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두 분과 함께 치열하게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김병우 의원님, 예. 이재명 후보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기본 시리즈입니다. 네. 예, 기본소득, 뭐 기본주택.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본대출 네. 관련해서 네. 이거는 금융으로 포장된 실질적인 복지 사업 아니냐라는 지적. 동의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근데 금융 정책은 예. 빌려줬을 때 갚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재정과 복지는 지원을 하고 나서 끝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네. 갚는 겁니다. 기본 갚게 하는 대출은 거. 예,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직 저희가 캠프에서 설명을 좀 덜 한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신용 등급에 관계없이 예, 1,000만 원씩을 19세부터 34세의 청년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가 그렇게 되면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 있는 거 네, 아니냐. 네.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예.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희가 부분입니다. 이제 바로. 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하는 복지 정책 중에서 햇살론, 네. 그다음 햇살론 뉴스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햇살론이라는 것은 저신용자한테 대출해 주는 거고요. 네. 햇살론 뉴스는 청년들에게 대출해 주는 네네.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연체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1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다 갚으시게 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기본 대출은 햇살론보다는 훨씬 더 이자율을 낮게 책정합니다. 3% 정도로. 예, 그럼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갚을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 대출은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네, 이 1,000만 원을 모든 국민 청년들에게 다 빌려서 대출해 주면 워낙 재원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증 기관을 활용을 해요. 예, 다시 말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10% 정도가 상환을 못할 거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날아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예, 날아가는 돈만 정부 재원을 갖고 네, 곱하기 열을 해줍니다. 네. 10배수를.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합쳐졌을 때 10%의 손실률만 갖고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생각보다 예산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아하, 그다음에 연체율도 낮고 네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과연 1,000만 원을 갖고 평생 신용 등급의 큰 리스크를 감당할 것이냐 다 해봤습니다. 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다음 분할 상환을 하든 1,000만 원 정도면 네. 충분히 자기들이 열심히 알겠습니다. 해서 갚겠다는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가 금융 교육을 해야 됩니다. 네네. 신용 등급이 알겠습니다. 왜 중요하고 예. 금융의 정책에 대해서 청년들에게 설명을 해 나간다 그러면 네. 모럴 해저드에 대한 우려는 네. 그거는 기후에 불과하고 네. 물론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실질 금융이다. 나름대로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네. 그 돈이 또 시장에서 돈이 돌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랬을 때에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다. 윤창현 의원님. 글쎄요, 한 20, 30대가 한 1,300만이 좀 넘어요. 예. 그래서 그 1,000만 원 곱해봤더니 130조쯤 돼요. 물론 뭐 다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예. 어떻게 뭐 이거를 하겠다는 건지 하고 두 번째는 그 가계부채 억제책도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이건 가계부채가
100조씩만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좀 걱정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안 갚으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갚는 거하고 안 갚아도 뭐 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갚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네네. 예, 지금은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예. 열심히 갚느라고 이렇게 이제 연체율이 낮은 거지. 네. 그럼 갚으려는 노력을 별로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체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네. 주고서 그냥 관리가 뭐 조금 잘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제가 볼 때는 뭐 주고서 끝나는 거 비슷한 프로그램이 되니까 실제로는 퍼주기 예, 복지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식이 되니까 차라리 복지 정책으로 그냥 해서 차라리. 예, 그 저소득층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네. 예, 아주 이렇게 드리고서 끝내는 프로그램을 차라리 만드시는 것이 네. 금융하고 복지 헷갈리지 않게 하는 데는 더 좋지 않, 이 제도에서 많은 않느냐라는 오해가 생각을 있는데요. 합니다. 아니요, 오해 시중금리랑 아닙니다. 각자기 때문에 예. 여유 있는 청년들은 신청 안 할 거고요. 아니, 네. 두 글쎄요. 번째는 예, 예. 한 알겠습니다. 해에 의원님.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네. 갚지 않으면 시용 등급에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건 갚지 그대로 않는다 해서 적용되고요. 시용 등급하고 무관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알겠습니다.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잘 운영된다면 복지적 금융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퍼주기 복지가 될 우려도 있다. 뭐 이렇게 좀 일단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정책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정책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요. 두 후보의 그 정책을 보면 다 공급을 이야기합니다. 공급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오해인가요? 아닌가요? 윤창현 의원님. 아, 예. 그 사실 비슷해요. 그렇습니까? 예, 예. 상당히 공급 위주고 또 과세 체계도 개편하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 정부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싶고, 네. 전체적으로 저희들 거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는 저희들께 괜찮다는 얘기 아니겠느냐. 따라온다. 예, 예. 문재인 정부 하는 거랑 반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네네. 저희들 거랑 비슷해진다는 거는 우리께 잘 만들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이렇게 살짝 생각을 하게 되고 혹시 예. 의원님 차이점은 발견한 게 없으십니까?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네. 저 처음에 250만 호 똑같다가 또 61만 호 추가하셔서 311만 호로 된 거 빼놓고 뭐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임대주택이 조금 많은 거는 있지만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역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예, 잘 물건을 계속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고 있는 주택들이 매물로 나오게 만들고 세제 개편해서 네. 그렇게 해서 기존 주택 매물 나오고 신규 주택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집값이 잡히는 겁니다. 아,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네. 아주 부동산 정책은 정말 그 참사가 났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곧 뾰족한 수가 없다. 네네. 예, 정석대로 가자. 예. 공급을 확대하고 예. 세제 개편하는 것이 정답이 가깝다. 이런 예. 거를 확인을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병우 의원님 예, 예.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뭐 국민의힘 공약과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윤창현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이제 임대주택 비중이 우리가 좀 높죠. 아, 그 부분은 분명히 차이가 예,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고 예.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해서 저희는 30%를 무조건 무주택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자. 그다음에 네. 용산공원의 인근 부지를 활용한 것도 전량 청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 예. 그리고 생애 최초로 구입을 하는 경우는 LTV 90%까지도 네. 검토하겠다.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도 가격에 따라서 50% 또는 100% 네. 면제해 주겠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온 청년들에게 좀 포커싱이 네.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차별화된 공약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임대주택과 청년에 대한 네. 중점이고 비중이 높은 것은 차이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이야기하던 성장과 공급 중심이 해결책이다. 시장에 대한 그 존중이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인정하고 따라왔다.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뭐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 부동산 부분이고요. 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공급 사이드에 대한 판단을 조금 잘못하지 않았느냐 네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정책이라는 게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부동산에 실패했을 때 청와대나 장관을 빨리 교체를 해서 네네. 새로운 메신저로 새롭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인사상에 있어서 조금 네. 우리가 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이요. 지금 두 후보 모두 가시는 곳마다 철도 공약들을 하고 계세요. GTX 혹은 전철 지하화. 일각에서는 뭐 그 지역 주민들이 당연히 박수치고 환영을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일각에서는 이거 선거용 공약 아니냐, 그렇게 다 가는 곳마다 약속하는 게 실현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다른 측면에서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그곳은 집값이 엄청나게 뛸 텐데 가까스로 부동산 시장 안정시켜 놨더니 다시 부동산 가격 뛰게 만드느냐, 기름 붓느냐, 이 두 가지 비판 지적, 김명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 있는 비판이죠. 네,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은 점차 교통수단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예. 그랬을 때 가장 친환경 교통수단이 기차인 것은 분명하고요. 예. 그리고 또 기차가 시간을 정확히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지상은 그게 뭐 다 알고 있죠. 예, 다 그래서 알고 재원 마련이 가능한가. 그래서 네. 상당 부분은 그렇게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민자랑 잘 결합을 하면 예. 새로운 방법이 충분히 나올 수 그리고 있다고 뭐 생각하고요. 토지 수용 문제도 있고 공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뭐 현안들도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알겠습니다. 힘든 거라든지 고통은 참아내면서 예. 가야 된다고 보고요. 네. 단기간에 집값 상승은 있을 수 있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예, 지역에 예. 교통 편의가 좋아지면 네. 뭐 당연히 좋아질 수 있겠죠. 예상 지역에 대한 투기 우려는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에 있어서의 부동산 가격의 핵심이 이제 강남과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이런 GTX나 KTX가 늘게 되면은 예. 결국 외곽에서 수도권 중앙으로 진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편해지죠. 거잖아요. 출퇴근이. 그러면은 중앙도 중앙이지만 사실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외곽에 대한 아하. 관심도 늘어나게 됩니다. 균형 그러면은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균형 발전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물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일방적으로 서울이나 일부 예. 지역만 좋아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네. 판단도 해볼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윤청희 의원님. 네. 집중을 좀 억제하는 효과 그건 네. 분명히 있고요. 있고요. 30분 안에 올 수 있다 그러면 좀 멀리 살아도 예.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네. 예, 금방 올 수 있으니까 서울로. 네. 그리고 국토를 좀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널찍하게 좀 여러 군데 토지를 좀 장점은 개발하고. 그렇고요. 재원 마련 역시 마찬가지 예, 이게 방법이십니까? 이제 민자 그 동원 역들이 그렇고. 생기잖아요. 예. 역들을 중심으로 소위 그 직주 근접 형태의 컴팩트 시티를 개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가지고 역이 생기면 그 역 주변에 미니 신도시 개념을 좀 만드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기 때문에 예. 그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이 공사비를 상당 부분 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아하. 역들이 생기고 그 역 주변에 생기는 미니 신도시 컴팩트 시티들이 네. 잘 결합이 되면 예. 국토 분산도 좀 되고 수도권 네. 집중 억제도 되고 네. 그리고 수도권 중심 지역의 땅값이나 집값도 좀 떨어질 것이고 네,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우려 투기 해당 우려는요? 지역은 뭐 거기에 새로운 도시가 생기니까 거기야 뭐 거리가 좀 머니까 그렇게 심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고요. 심하진 않을 거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골고루 좀 이걸 이제 분산시키는 효과를 노리면서 네. 백년대계를 한번 꿈꿔보자 이런 생각을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요. 제가 여야 두 후보의 경제부레인 모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같은 당의 같은 후보의 두 분이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저희들 혼자 야당 거를 자꾸 이렇게 쫓아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당황스럽기도 약간 하시고.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마지막으로 자영업자분들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 목바지 기다리고 계실 텐데 거기에 이것을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정부가 바뀌면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 또 마련될까요? 어떨까요? 윤청희 의원님 짧게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50조 재정 50조에 그 금융 50조 긴급 예. 구조 플랜을 가지고 있고 네. 집권을 하게 되면은 집권 100일 내 이런 걸 처리하자라는 그런 100일 예, 50+50 그 부분에 대한 네.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안 예, 그렇죠. 일반에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기시겠네요. 예. 그래서 아마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런 네.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고 네. 정부가 가진 수많은 데이터를 다 결합을 하면 예. 손실에 대한 분석이 금방 어느 상당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데이터에 근거한 보상 데이터에 액수를 근거한. 먼저 정해서 네. 먼저 나눠드리는 식으로 접근하고 그 2단계로 이의가 있으면
거기서 추가 심사를 하고 네네. 이런 형태로 가면 네. 굉장히 신속한 그런 네. 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욱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마찬가지입니까? 네,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예. 현재 저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또 위기를 변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우리가 좀 더 특별한 마음의 각오를 좀 그렇죠.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2년 동안에 코로나를 대응함에 있어서 세계 선진국에 비해서 네. 지출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윤창현 의원님께서 50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네. 1차 올해 추경안 낸 게 14조거든요. 그렇죠. 예, 그 빨리 좀 심사해서 좀 국회에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 다 돼서요. 김병욱 의원님,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민주당이 그 야대가 되는데요. 적극 협조하실 겁니까? 추가 경쟁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아니,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면. 그런 전제를 왜 하시죠? 아니요.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될 거 대선은 아니에요? 앞두고 양쪽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면 저는 적극적으로 코로나, 추가 경쟁에 오미크론에 선택해요. 대응하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에 그렇죠. 대해서 여야가 없는 거죠.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여야 없다. 변함없습니다. 예, 예, 두 분의 여야. 말씀이 그대로 예. 이어지기를 그리고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선 지원 후 정산으로 가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추가 경쟁 예산도 그렇고 써야 될 돈이 많고 공약도 무척 많으십니다. 부동산 뭐 토지 공약 다 그렇고요. 이거 세제 어떻게 걷어들일 것인지 감액 얘기만 들었지 증액 얘기는 안 들었고요. 윤창현 의원님 혹시 예, 예. 보관이 있으십니까? 예, 뭐 저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출 구조 조정 예를 들어 뭐 뉴딜 같은 것 중에 세출 조정으로 예, 뉴딜 같은 것 중에 보면 좀 너무 좀 동떨어진 것들이 알겠습니다. 많습니다. 세출 현재. 구조정이다. 예, 김병욱 예, 의원님. 예. 첫 번째는 성장을 가속화해야 되죠. 성장이 가속화되어야만 자연적으로 세수가 세수 확대를 늘어나거든요. 하도록 한다? 당연하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이거는 인위적인 건안 인위적인 게 하겠다? 아니라 예. 성장과 수출, 내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활발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세금이 늘어날 거고요. 네네. 당연히 세출 구조 조정 따라가야 되고 네. 그동안 혹시 구멍이 난 부분이 있는지 예. 잘 살펴봐서 예.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면 네. 세수는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증세 얘기는 절대로 안 하시고 계시고요. 세출에 대한 조정, 쓰는 돈 아끼겠다. 그리고 예산의 재조정 통해서 불필요한 부분 안 쓰도록 하겠다는 것과 성장을 통해서 산업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연적으로 국가 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실현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설 특집 경제 프로파일링 대통령의 경제학 마칠 시간이고요. 오늘 나온 경제정책 잘 비교하시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두 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 하이킥.